무엇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아, 2021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또 올해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독실님은 네, 2021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과장창 시즌4를 했는데 저의 짝꿍 MC로 아랑님이 오셨어요. 그게 뭐 좋은 기억인지 아쉬운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하면은 또 역시 과장창 시즌4에 또 새 안방만이 된 저 강아랑이 떠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많은 댓글들과 또 응원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매년 이맘때쯤 발표하는 게 있죠. 한 해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 주제, 키워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구글에서요? 과장창은 아닐 것 같고. 강아랑도 아닐 아닌 것 가능성이 좀 같고. 있죠. 뭐 BTS 아니면 뭐 코로나19 백신 이런 거? 아마도 그렇죠. 그런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2021년을 달군 올해의 키워드. 반가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수줍은 모습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요. 또 5만 원권 문화상품권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일까요? 상품권 5만 원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저와 비슷한 모자를 쓰고 계신 여기 앞줄의 여성분 오늘 또 저희 또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큰 리액션 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뤄볼 그 주제도 사실 아랑님이 준비해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키워드랑도 이런저런 연관들이 있어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어떤 키워드 2021년 다 같이 나눌 만한 키워드가 하나 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기억에 남는다. 올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번쩍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저쪽 뒤쪽으로. 네. 먼저 여기 아버님 코로나. 코로나19. 네, 저 뒤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어요. 독실님 아기 생긴 거라고요? 독실님을 알게 된 거. 제 기가. 저도 좋은 소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저를 기가 얼었습니다. 전에는 모르셨었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이시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저희도 팬분이 또 오셨는데 또 가장창으로 인해서 독실님을 알게 된 게 2021년에 가장 뿌듯한 일이었다. 그럼요. 네, 왜 이렇게. 격언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꺼낸다고. 제가 또 굴러온 돌이거든요. 박힌 돌. 아니요, 저의 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네, 이쪽에. 도쿄올림픽이 또 생각이 나신다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까 또 손을 들어주셨죠? 백신도 생각난다.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네 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저희가 상품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북 안 보여요.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돌발 상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프닝 멘트 시작해 볼까요? 네.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이독실 강아랑의 가장창 인사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과장창의 눈을 사로잡은 키워드 네. 과연 뭘까요? 이독실 강아랑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거로 장난친 게 창피해 이독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아랑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좀 벅차요. 붙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멀리에 있었어. 네네. 좀 가까이서 해서 또 네. 화면에 또 예쁘게 잡아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처 오니까 네. 약간 좀 타는 냄새 좀 나지 않아요? 타는 냄새요? 뭐야, 우리 저희 피해야 되나? 무슨 일이에요? 설레어서 제 아유. 마음이 불타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제 눈이 왜 눈을 피하시죠? 네, 불타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지금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이거 너무 옛날 멘트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대본을 볼 때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네.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정말 오랜만이어서
정말 설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창 시즌4 하고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시간이니만큼 저도 역시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거 올드한 멘트긴 한데 저도 역시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일단은 이 오늘 행사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학축제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2021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창이 오늘 행사의 오프닝 후에서 또 처음으로 첫 무대로 보여드린다는 거, 또 이것만 봐도 우리 과장창이 이 과학계에서 또 얼마나 인정받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인원의 10배, 100배가 100배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뽑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30분 너무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과장창 녹음을 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했던 게 청취자분들 모시고 과학 콘서트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그게 좀 아주 실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이런 멘트를 시작하면 또 톤이 아나운서 톤으로 조금 더 바뀌는 부분이 이럴 있는 것 때 같아요. 또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3도까지 떨어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데 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네. 저기 AI 기상캐스터가 있대요. 아주 거기 앞에 앞에서 있어요.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걸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공개 방송 끝나고 저 뒤쪽에 AI 기상캐스터 있으니까요. 한번 강아랑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률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아까 2021년 키워드 왜 말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2021년 올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번에 공개 방송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정말 어렵게 모신 우리 게스트분과 함께, 특급 게스트와 함께 와,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스텔라장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뵙다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요거 덮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스텔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 분들이 너무 설레고 지금 난리 났는데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니까 앞으로 뛰어나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다들 콩닥콩닥 하신 것 같아요. 야, 스텔라장님을 또 실물로 뵈니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또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의 특급 게스트 과장창과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한 뇌생녀이자 또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네. 또 노래를 듣다가 네. 정말 좋아서 귀가 녹아버렸어요. 좀 길어지지 않았어요? 아, 귀가 녹았다고요? 네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그 연골이 연골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귀가 이렇게 무슨 길었던 유비가 이유가 나와. 스텔라장님의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귀가 늘어져서 자기 눈으로 자기 귀를 봤다 이런 게 좀 이제 귀가 좀 늘어진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이게 학계의 아, 정설입니다. 제 귀는 괜찮나요? 약간 늘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아. 역시 이 연골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창은 과학으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어쨌든 연골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우리 안방 마님이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 저랑요? 네네. 두 분이 지금 스텔라장님도 프랑스 최고 명문이죠. 그랑제골에서 생명공학 석사. 이야. 너무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랑님은 또 어린 시절 부산을 주름 잡는 과학 영재셨거든요. 죄송하네요. 제가 스텔라장님 앞에서 주름을 잡자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네네. 또 하나 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혹시 나이도 나이가 저 91년생인데. 저도 91년생이에요. 저희 동갑이네요. 네, 저도 91년과 뭐 크게 멀진 않습니다. 크게 멋인 것 같은데. 우리 셋이 그냥 말 놓고 편하게 하자. 그래, 친구들아. 독실아. 네. 근데 그나저나 방금 스텔라장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저는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참 공감이 됩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월급을 그쵸, 네. 받는 분들 입장에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걸 듣자마자 공감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이거를 마스크 쓰고 처음 불러봤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중간에 가사를 잠깐 약간 이렇게 좀그 스쳐가지만 잊을 수 없는 이만 메마른 내 통장을 그러니까 메마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숨 쉴 때마다 얘가 이렇게 마스크가 빨려 입에 들어가죠. 달라붙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입에 이 마스크가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말하기 좀 힘든데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또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이죠. 근데 아까 전에 또 스텔라장님께서 그래도 또박또박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공감이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카메라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통장이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통장 속에 돈이 좀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시적으로 들어서 그 부분만 딱 들으면 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사랑하는 돈님들이 나가는 그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저는 스텔라장님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스텔라. 그래서 본명을 찾아보니까 성은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스텔라, 이게 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이게 제가 프랑스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 본명을 발음을 잘 못하셨어요. 성은인데 이제 쌍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숭근, 막 숭은. 막 약간 되게 온갖 기상천외한 발음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뭔가 발표를 시키려고 해도 이름을 못 부르겠으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 이름이 뜻이 뭐냐 그랬는데 제가 별성자에 은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S로 시작하고 또 별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스텔라로 부르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친구들도 다 스텔라라고 많이 부르고 이걸 또 활동명으로까지 이어가서 네네. 또 쓰시는구나. 맞습니다. 평소에 좀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까요?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인터스텔라. 스텔라니까 근데 또. 막 이제 관심이 있다기에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은 와 되게
멋있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막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밤하늘을 보면서 이게 가장 듣기에 이어폰 끄고 듣기에 가장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또 스탈리아 장님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 노래는 뭐 사실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떤 또 몽글몽글해지는 노래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그쵸. 걸 뭐 밤에 주로 언제 쓰세요? 가사와 곡 같은 거를? 되게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제 그냥 생각이 나는 거를 그때그때 받아 적어 놓는 편이긴 한데 거기서 시작돼서 뭐 이제 낮에 할 때도 있고 근데 좀 밤에 활동을 더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바이오리듬상 이제 그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좀 밤새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힘들죠. 아, 그래서 다들 막 어렸을 때 10시엔 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진짜 맞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 생체 실험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바이오리듬 상이라고 했을 때 귀에 탁 꽂혔었다가 생명과학 석사시지 참 맞아 그러면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전혀 들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진짜요? 저도 사실 그런데 아랑님은 배웠던 게 기억에 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나 봐요. 지식은 네. 두뇌를 스칠 뿐 그쵸.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텔라님께서는 지금 월급이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네. 사실 토크 콘서트잖아요. 네. 요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 앞서서 독실님께서 2021년 하면은 그 뭐 좀 대표할 만한 키워드 알려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 뭐 기후 변화 다 관심 있으셨죠. 또 NFT 이런 것들, 또 그쵸. 돈과 연관된 것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었었던 거, 나랑 다 같은 마음이구나 했었던 게 뭐냐면 뭐 정신 건강. 마음 챙기기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NFT로 돈을 벌고 투자하고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건강 마음을 챙기는 거는 노래와 연관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텔라장님 노래를 또 듣다 보면은 좀 치유와 위로를 또 해주는 그런 가사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올해를 돌아보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고립되고 또 집 안에서 외롭고 슬프기도 하고 코로나 블루도 느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또 기억에 남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연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또 연주하는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도 사실 계속 관객과 소통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또 아티스트들이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정말 대면 공연을 오랫동안 못 했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이제 뭐 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대고 이제 노래하고 혼자 리액션하고 그쵸. 또 노래하고 혼자 리액션하고 약간 이게 지금 이분들이 잘 보고 있는 건가 싶고 반응을 네. 느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 환호가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올해 6월인가요? 한번 이제 야외 페스티벌을 1년 반 만에 거의 했는데 그때 했는데 다 거리두기에 이제 원래는 다 스탠딩이었었는데 다 이제 앉아서 하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뭐 환호 금지, 떼창 금지, 호응 유도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신나는 노래 야외 페스티벌에서 하고서 막 드럼 이렇게 막 치고 난리가 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치. 그 무슨 어디 콘서트홀에서 이제 정말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야외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힘이 많이 나진 않는구나 싶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앉아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 좀 그렇죠. 변명을 드리자면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맞아. 또 다른 분들이 보고 혹시 내가 실내의 행동을 할까봐 조심하고 이럴 때 또 배를 좀 가리고 싶거든요. 앉아 있으면 그럼 뭘 하게 되냐면 팔짱을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상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그 광경, 그 공연을 즐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니, 저도 공감을 방금 했어요.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다들 표정을 읽을 수가 없고 또 거리가 상당히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반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뭔가 여러분 보기에도 되게 냉소적으로 보여요. 맞아.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니까 그 마음 잘 알고서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또 스텔라장님 오늘 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하고 싶으시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 잘 아는데 끝까지 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 주변 얘기를 또 해보면은 요즘에 번아웃 느낀다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던 일도 뭐 그만두고 또 집에서 다른 일을 또 새롭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또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남도 쉽지가 않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번아웃이 또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증상을 말하고 개념 자체는 1974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가 발표한 논문에 실렸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연구하고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뭐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체험? 번아웃에 대한 증상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쉽게 캐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번아웃인지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도 슬픈 일도 없고 아무 뭔가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만한 에피소드가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친구한테도 하고 했더니 너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너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전보다도 좀 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도 남들이 이걸 보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좀 쉽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나 네.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먼저 이제 소심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쵸. 뭐부터 예상되냐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그치. 모두가 힘든 세상이야. 뭐 지금 그치.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사실 내가 단순히 지쳐 있다를 넘어서서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 메타인지 능력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쵸. 사실 번아웃이 오거나 좀 우울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같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UC 버클리대 크리스티카 메슬라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메슬라크 번아웃 인벤토리라는 목록이 있는데요, 총 3가지 섹션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탈진. 그러니까 번아웃으로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로 또 파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섹션이 바로 냉소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좀 바뀌게 되죠. 실제로 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뭐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섹션이 바로 능률입니다. 내가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도 좋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섹션마다 7개에서 8개 정도 질문이 들어있는데 문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좀 질문을 하나씩 꺼내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 진단을 위한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조금 한 번 정도 상담을 해보고 싶다면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맛보기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겁니다. 1번, 나는 직장에서 진이 빠진다. 저 빠져요. 근데 이거는 안 빠지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기도 그렇죠. 해요. 난 직장만 가면 신난다. 이것도 좀 독특하긴 하죠. 그렇죠. 자, 근데 KBS 에 돈을 또 많이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면 네,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에 진이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국회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저 진이 항상 빠진다. 아닙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 마세요. 근데 2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업무상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물체처럼 느껴진다. 그런 적 있으실까요? 혹시? 물체처럼 그러니까 느껴진다고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대하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의 감정 뭐 이런 것보다는 느껴지지 않고 어. 이게 공감이라는 게 잘 안 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응당히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치면 사실 이 사람도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 이렇게 이 말 하나 꺼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궁금하지 않은 거죠. 관심도 없고. 네. 일단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그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쉽지 않으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언제나 나는 직장 동료들이 물체처럼 보이고 내 가족도 물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과장창의 그 사이코패스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은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약간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능률 섹션에 있는 질문인데요. 나는 업무 중에 감정적인 문제를 문제없이 뭐 고요히 잘 다룬다. 이거는 저는 감정 컨트롤이 되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업무 중에 감정적인 문제를 고요하게 잘 다룬다. 그리고요, 나는 업무상 대해야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그쵸. 하고요. 근데 그게 문항이 꼭 약간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감정의 동요 없이 나는 AI처럼 너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난 아무렇지 않게 일할 수 있어. 이건 일이니까. 약간 이렇게 로봇처럼 변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다면. 근데 이런 자기 진단식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쨌든 질문을 봤을 때 부정적인 질문으로 느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잘 판단하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보면 22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와 또 역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번아웃을 그냥 뭐 일에 치여서 내가 좀 힘든 상태야 이렇게 치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번아웃을 증후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병 진단 기준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지친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죠. 번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네. 뇌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해서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는 번아웃으로 유발되는 심한 정신적 피로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인지작용이 결국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그 능력 자체를 감소시키더라 이런 네.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번아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옛날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야근을 하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만한 그 뭐 성과에 따른 뭐 보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저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회사를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동력이 계속 네.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보상이 뭐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보상이 주어져야지만 뭔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즉각적이지 않을 때마다 이게 사람이 그 100에서 시작했을 때 한 번 안 그러면은 10이 깎이고 10이 깎이고 이러다가 이게 0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소진되니까 진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게 문제네요. 많이 주면 안 스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머물러 있으면 그거 보면서라도 네. 할 텐데.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금융치료 받고 싶습니다. 절실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또 그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 그런 뭐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독실님 질문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감정, 인생이 사실 남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면서 착잡해지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전 스텔라장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 있을까요?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 네, 있었죠. 제 생일이었어요. 수능 날이. 네. 그래서 11월 18일이신가요? 네, 네, 맞아요. 수능 보통 그쯤에 수능을 많이 네. 치니까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친구 중에 수능 보고 온 친구도 있어요.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수능을 보고 오셨어요. 또 오늘 스텔라장님 또 보러 오셨나요? 그러셨구나. 뭐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나왔을까요? 겸손하신 모습. 네, 네. 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팬분이랑 좀 이렇게 교류가 있었나 봐요.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생일이 또 수능일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수능 잘 봤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잘 본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럼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역시. 그런데 어떤 그런 수능이라고 하는 거 문제풀이 방식 그 점수로 우리가 판단되는 거에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줄 세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라도 다르냐? 네. 다르긴 다릅니다만 그 대입을 치른 프랑스에서는 또 바칼로레아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단답형이 아니라 논술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이게 대입 시험입니다. 또 우리는 과학적으로 와.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저 시험 봤을 때 네. 주제가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가였어요. 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논술이니까 사실 정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하. 좀 이제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파트 나눔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yes, no, maybe예요. 그게. 그럼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치동에 논술 학원은 생기고 그리고 똑같겠죠. 이거 할 때는 그렇죠.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철학자 이 사람 뭐 명언 이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외워서 결국에 외워서 하게 하겠죠.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틀을 깨는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되게 높게 받더라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험은 아니고 그렇죠. 베이스 지식은 있어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되죠. 틀을 깨는 나의 생각과 뭔가 이렇게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필요한 시험인가 봐요. 그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철학 한 과목이 그렇고요. 나머지도 다 이제 서술형이기는 한데 네. 이제 나머지는 그냥 진짜 문제 풀이를 그냥 길게 써가지고 내면은 이제 답이 틀려도 풀이가 맞았으면은 뭐 점수를 일부 인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되게 게 유연하네요.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두다 보니까 하루에 여러 과목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수능은 하루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바칼로레아는 거의 일주일 봤던 것 같아요. 더 지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루에 한 2과목 정도씩 해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가수의 그 팬이 아닐까. 수능을 잘 보신 팬분도 계시고 또 스텔라장님도 계시고 수능 보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상품권 꼭 상품권 받아가시기 드리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조언을 요청하는 거였지 뭐 바칼로레아식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거 정반합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저희가 좀 지혜를 얻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가 다른 분이 하는 대답을 들을 때도 조금 그리고 가사를 쓰기 위해서 많이 사유를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우린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도움 요청하신 분들이 인간이 있어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 게 케바케거든요. 그래요? 케바케. 사바사 사람 사바사.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막 누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맞아 이러고서 거기에 되게 과몰입하고 또 딴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것도 맞아 이러고서 여기에 또 쉽게 과몰입하고 그러니까 책도 뭐 자기계발서도 두 권의 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반대 거잖아요. 이야기. 뭐 있는 그대로도 소중하다 괜찮다 이런 책도 있는가 하면은 뭐해 열심히 살아 약간 이러는 책도 있고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네, 근데 저는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밸런스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밸런스 포인트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공부하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공부. 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무작정 자유로운 게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가지는 게 뭐 예를 들면 진짜 자연인처럼 아예 사회와 단절돼서 나는 진짜 그 풀뿌리 캐먹으면서 살 거야. 약간 이게 본인의 행복인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떤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듣다 보니까 네. 스텔라장님은 이제 아까 그 소개를 할 때 네. 민망해 하셨지만 네. 생명과학 석사 네네. 논문을 쓰시고 석사 되셨는데 지금은 또 가수 일을 하셔요. 그러면 약간 뒤늦게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걸까요?
저는 그거를 더 훨씬 일찍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의 성향인 거죠. 네. 제가 만약에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해도 괜찮고 이걸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고 이걸로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였으면 더 일찍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성격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의 B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는 뭔가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뭐 휴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졸업까지 하고 나서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찾은 저의 밸런스 포인트였던 거죠. 오히려 네네.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길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계속 회사 생활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딴 건데 내가 지금 기상캐스터 해야 되나? 나 화장품 사업하고 싶은데 갑자기 왜 제 일을 아니 누군가요? AI 기상캐스터 AI 기상캐스터 이런 위기감 분들에게 느낍니다. 네. 살짝 조언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매사에 너무 홧김에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도 좀 생각을 깊게 해보고 해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스텔라장님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뭐 나는 이런 게 좋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좋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데 그럼 스텔라장님은 가장 중요한 모든 여러 가지 신념들 가치관 중요한 것들이 많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나 요거만큼은 내 인생에서 이거 바라보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 신념, 뭐 키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기만하지 말자. 기만하지 말자. 기만하지 말자. 네. 기만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인 척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기만하지 말자. 그게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을 좀 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좀 냉소적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좀 건조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티스트로서 별로 그렇게 좋은 수식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되게 감성적이어야 되고 감수성이 사람의 풍부해야 마음을 되죠. 건드려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야. 나는 예술가라서 이러이러한 사회적 통념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예술가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야? 예술가는 세금 안 내? 예술가는 그러면은 땅 파서 돈 벌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그 정말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되게 가끔씩 보다 보면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진짜야? 약간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네. 먹고 사는 일인데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어떤 궁극적인 미만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약간 미적인 어떤 그런 음악적인 가치만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정말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일단 독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텔라장님께서도 확고한 소신과 또 가치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 질문에도 또렷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라는 게 딱 드러났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또 매력을 아시고 또 우리 팬분들이 또 여기 와서 또 공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건조한 네. 아티스트 좋아해 주셔서 건조한 아티스트. 네, 좋습니다. 박수를 또 쳐주시고 계신데요. 또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우선순위 그리고 인생의 키워드는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스텔라장님 궁금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청취자분들 이렇게 와 계신데 사전에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질문 준비되신 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요. 상품권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스텔라장님께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네,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나만의 인생 키워드 그거 네 같이 나누면 더 풍성해지니까요. 네.
손 들고 싶은데 기만하지 마시고요. 네.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5만 원 상품권이 걸려 있는데 지목을 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다시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또 나만의 인생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살면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네. 많이 익숙하신 분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잠깐만요. 드는 느낌이 드는데. 네, 죄송해요. 네. 효신님 아니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마이크가 또 있을까요? 네, 좀 크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저희 과장창에 출연하셨었던 곽커님이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과장창 32화에 시즌4 32화에 출연했었던 그 현식이 20살의 주인공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현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걸 가치관으로 두고 내 인생을 살고 계신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제가 가치관 꼭 이게 정답이야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20살이라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감투를 메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될 때 다 빈칸으로 제출해야 되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잘 도와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준비는 평생 안 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평생 안 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언제쯤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사람들에게 과학을 전달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언제쯤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준비는 평생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많이 이제 활동을 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많은 과커분들한테.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질러라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근데 일단 질러라랑은 조금 일단 사표 내고. 아하. 맞나요? 네. 일단 자퇴원 내고. 일단 그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해라 이런 뜻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라. 아니요. 그런 뜻보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뜻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 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을 가지면 또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뭐 느끼신 점 있을까요? 이게 약간 자신감이랑은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이게 제가 자신이 없어도 많이 배우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또 내가 이거를 즐기다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반려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박수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품권 대해서 꼭 챙겨가시고요. 네. 스텔라장님의 경험도 좀 궁금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네. 무슨 오디션을 보면서 뭐 어릴 때부터 아이돌로 키워져서 쇼케이스로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 누군가가 볼 때는 준비가 다 돼서 짜잔 하고 완성형으로 나온 거랑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기회가 왔구나라고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발벗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약간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되게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여기저기 찌르고 다녀볼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어딘가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거나 너는 가수 하기에는 좀 그래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금은 가수 지망생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는 계속 지속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공감이 가서 요즘 이거 어떻게 말해야 청년들이 될지. 대부분 이런 자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네, 제가 몇 번 저희 과장창에서도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이 있어요. 네.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시험을 안 보러 가버려요. 야. 보러 가봤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안 이거 정말 나올 좋은 게 거니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찌르고 다닐 걸 이 말이 너무 정확했었던 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맞아요, 그 시험 맞아요. 점수가 낮은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나에 대한 객관성이 생기잖아요. 그게 싫었던 것이 겁쟁이였던 그쵸, 예. 거죠. 맞아 네. 맞아. 참 그렇습니다. 공감이 여러분, 됩니다. 네. 바로 그냥 사표 제출해버리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두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먼저 오른쪽에 저와 같은 빵모자 쓰고 오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생 차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키워드로 삼고 싶은 게 약간 남 시선 눈치 안 보는 거 그거예요. 본인의 좀 일화나 네.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학기술대전 여기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좋았던 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네. 아예 과학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고등학교도 과학 쪽으로 갔고 대학교도 과학으로 갔는데 고등학교를 과학 쪽으로 갔다면 과고를 네, 어머. 과고 졸업해서 이과대 하다가 또 이중전공으로 지금은 컴퓨터 쪽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자랑은 아니지만 되게 자랑해 계속 주세요.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좀 그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남들 시선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제 친구들은 다 어디 대학교고 어디 과고 지금 인턴 어디 하고 있고 이런 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럼 나도 그 정도까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비교 대상이 너무 다 높아져 버리니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게 점점 못 따라가는 걸 보이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지금 4학년인데 취업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속 가야 될지도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대학원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남들 시선 생각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만 딱 집중해서 낮은 학교나 회사나 가도 상관없으니까 저 하고 싶은 거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멋져요. 정말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학년이요, 그렇죠?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공부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과장창에 또 모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럼요. 할 수 있는 얘기 정말 많으실 그럼요. 것 같은데 어떤 앞으로 또 연구하고 다시 싶으신지.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스텔라장님이 또 공감하실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거가 이제 제가 어쨌든 학교도 그냥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턱걸이로 잘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들 겸손하셔. 진짜 네. 제 주변에 정말 약간 날고기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와 진짜 공부는 이런 애들이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되게 저는 약간 나는 음악이 하고 싶지만 음악을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학교는 일단 졸업해야지 이러고서 왔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진로를 정해서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이런 애들 보면은 약간 걔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박탈감에 빠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근데 저는 사실 또 다른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은 그 페퍼톤스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로에 있어서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그분들도 다 과고 나오고 과학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지금 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진로 결정하기 전에 메일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답장도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유명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부터.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그 생각도 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재평 오빠가 했던 얘기도 뭐 아무것도 늦은 거는 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이 왔었어요 메일로. 근데 그게 뭔가 막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되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저한테. 제 앞날에 있어서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약간 이게 저희 학교가 되게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그로 파리테크라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불어로 on peut tout faire après l'agro라고 맨날 하는데 너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뭐든지 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맨날 했는데 이제 그게 가수일 줄은 교수님들도 모르셨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증명이 되기는 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응원합니다. 뭘 하시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데 그 학교를 가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됐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설정상 또 스파이더맨은 자기가 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네. 자기가 직접 뽑아내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스파이더맨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네. 저 오늘 보러 가요. 오늘 보러 가세요? 네네. 보고 재밌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테라장님이 저희 오늘 행사에 녹아들어가지고 이런 TMI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가장창 다 와요, 그죠? 그러니까요. 같이 가자는 건지 지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도요. 또 같이 가자는 건가? 네. 자, 아까 손 들어주셨죠? 네. 아니에요? 한 분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쪽에. 여기도 있는데 어떡하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약사 현 백수인 어머, 학생, 이제는 수험생이 된 학생. 진짜? 사람인데, 전 약사 현 수험생이신 수험생. 건가요?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 그냥 최근에 새로 잡은 모토가 되게 세속적인 말인데 풀소유예요. 너무 좋죠.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다들 놀라셨어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소유 아니고 풀소유 말씀하신 거죠? 네, 풀소유. 풀소유입니다. 이제 그 시험 옛날에 준비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운동 좀 덜 하고 친구 좀 덜 만나고 하면서 인생이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을 해서 몇 가지를 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가니까 살이 엄청 찌고 살이 찌니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가기가 싫고 나가릴 줄 아니까 친구를 안 만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 고립되고 더 힘든 상황이 돼서 공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떨어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자라는 풀소유. 풀소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가장 열심히 살자는 게 가장 최근 모토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고 또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결과를 얻겠다라는 그 노력이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맞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수험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혹시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지? 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풀소유 하시겠는데. 와. 다시 수능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의전을 준비하고 유학 계시네요. 준비 중. 네. 네.
그렇죠. 네, 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좋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내가 또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맞아요. 마음이 저는 있으니까. 진짜 다시는 공부하라고 못할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래요.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유. 잠깐 얘기 한번 하고 마지막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갑자기 공감을 좀 받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학점이 진짜 안 좋았어요. 공부가 안 맞았던 학점이 안 거예요. 좋았어요? 학점 정말 안 좋고 뭐 했어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졸업도 오래 걸렸고 그러면서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원래 저를 이제 처음 아신 분들이 그 팟캐스트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도 잘 될 거란 생각 자체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 거. 우리끼리 만드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밌으니까 그냥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보자 했는데 이거 저거가 잘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잘 돼 해봐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남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라고 한 거는 나도 왜 내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되게 조심스럽고 모두가 도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탁 내려놓고 사표를 탁 쓰고 탁 튀어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험도 그리고 내가 있어야죠. 살아갈 그 길도 좀 이제 마련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그 선을 넘나들면서 그걸 내 재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거는 저는 약간 물론 남들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걸 하려면 객관적인 검증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가 맨날 야 가수 하려면 나만큼은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아버님께서 들어가지고 노래를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그래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검증이 돼 네. 있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자꾸 TMI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디저트 카페 하시는 사장님 중에 되게 대기업을 10년 넘게 다니시다가 진짜 딱 사표 내고 유학을 가신 분이 계세요. 네.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되게 잘 되고 그 카페도 제가 되게 애용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이분의 재능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걸 너무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겠네요. 본인의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다들 저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빈 씨 부모님이 너 무슨 연예인 하려고 하냐고 강릉 가면 너 정도 생긴 애들 발에 말렸다고. 채인다고 하셨다고. 그쵸. 발에 어디? 네, 원빈 씨는 자기 객관화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쵸. 여튼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마지막 네.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종강하지 못한 막학기 대학생 최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삼고 있는 저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현재에 충실하되 나의 행복을 잊지 말자입니다. 현재에 저는- 충실하되 저는 항상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제 가장 큰 단점이 계획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그냥 맞춰서 들어왔고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근데 항상 남들이 뭔가 이렇게 탄탄대로 가는 걸 보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뭐 학생회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다 해갖고 엄청 항상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그거에 시달리다가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제가 지금 학교에 연구실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원생 오빠한테 슬쩍 이렇게 제가 그걸 털어놨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다. 사실 내년에 뭐 쉴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거에 매달리고 거기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도 항상 일은 생기고 뭐 기회는 생기기도 하고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새로 생기니까 너무 계획에 몰두하고 항상 그 지나간 걸 후회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거를 이제 저의 가치관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지금도 좀 표정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진짜 한결 많이 편해졌어요. 뭔가 하나 덜어내고 또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또 저희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죽은 신의 오빠는- 사회가 딱 생각나는 맞아요. 그 말씀이었어요. 연구실에서 경쟁자 한 명 몰아냈네요. 네, 그런 식으로 동심 네. 파괴를 또 하시는군요. 자, 사실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공개 방송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스텔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하나하나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경험의 네. 지혜들 이런 걸 좀 나누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뭐 TMI 남발도 좀 하고 저의 평소 성격이 되게 많이 드러난 그런 토크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제가 뱉은 말에 뭔가 본인의 생각이 반하거나 그래서 좀 상처를 받으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아하. 가지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손 들고 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소통해주신 많은 분들 상품권 꼭 받아가시고 무대 앞으로 또 나오면요. 제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나고 받으러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 인사 멘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스텔라장님 과장창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거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카메라 보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스텔라장님께서 또 따끈따끈한 노래 하나 갖고 오셨다고 하죠? 네,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이에요. 와. 이틀 전에 나왔어요. 네. 네네. 저희- 그러면 아직 가사를 못 외우셨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다 외웠어요. 이틀 전이니까 가장 머릿속에 잘 네, 박혀 있겠네요. 네네. 그쵸? 제목이 네네. 뭐예요? 나의 겨울 여행. 나의 겨울 여행. 여행. 너무너무 좋겠다. 겨울과 굉장히 잘 과학적인 어울리는. 노래예요. 과학적인 노래예요? 왜냐면 시간 여행에 대한 어머, 노래라서. 저희가 또 귀를 기울여서 쫑긋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나의 겨울 여행. 자, 그러면 스텔라장님의 나의 겨울 여행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주신 함께해 주신 모두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 날까지 과장창. 파이팅! 눈이 쏟아내리는 밤 별빛 따라 설레는 마음 문득 아주 오래전 나의 안에 머물던 날 만나 언젠가 어른이 되면 시린 계절 불어오면 나는 달라져 있을까 여전히도 좋을까 겨울날 포근하게 조금 느리게 반짝이는 눈이 와
내 마음을 몰아넣은 시간에 그리던 곳에 데려가. 감사합니다.